전한시대 고사성어,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 후 8년. 고조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연 때로부터 기원 8년 왕망에게 멸망당할 때까지의 시대. 전한시대 고사성어 이야기 2편 시작합니다. 불요불굴, 안일불, 필요, 안일불, 굽힐굴. 휘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다.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뜻함. 전한시대 성제 때의 어느 해 봄의 일이다. 초여름에 접어들면 장안에 홍수가 들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두려워진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났다. 성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물었다. 성제의 장인인 왕봉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시급히 피할 것을 주장했지만 왕상 많은 헛소문이라며 왕봉의 의견에 조금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반대했다. 이후 왕상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이 일로 인해 성제는 왕상을 신임하게 되었고 왕봉을 불신하게 되었다. 때문에 왕봉은 왕상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또 왕봉의 일족인 양융이 실정하여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를 문제 삼아 왕봉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왕상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양융은 파면되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왕상의 성품을 말한 데서 불유불굴이 유래하였다. 수서양단, 머리수, 쥐서, 불량, 끝한. 쥐가 머리만 내밀고 나갈까 말까를 망설임. 어떤 일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함. 전한 제4대 경제부터 제5대 무제에 걸쳐 위기후 두현과 무한후 전부는 계속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기후는 제3대 문제의 오촌이고 무한후는 경제의 황후 동생으로 한실로서는 관계가 깊은 사이였다. 그런데 두영의 배경이던 두태후가 죽고 전분의 배경인 왕태후가 오르자 위기후는 자연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무한후가 새 장가를 들고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무한후는 위기후 쪽의 사람들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였다. 그것을 보다 못해 위기후의 친구인 용장 관부가 술김에 행해를 부리게 되었다. 무한후는 관부를 옥에 가두고 불경제를 씌워 사형에 처하고 가족까지 몰살시키려 했다. 그러자 위기후가 관부를 두둔하고 무제에게 상소를 올림으로써 이 문제는 조신들의 공론에 붙이게 되었다. 이때 어사대부 한한국이 중립적인 태도로 말했다. 양쪽 말에 다 일리가 있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폐하의 재단을 바랄 뿐입니다. 또 동석하고 있던 내리인 정은 처음에 위기후의 편을 들었으나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뚜렷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제는 내리를 나무라며 토론을 중단하고 말았다. 무한후는 조정에서 퇴청하자 어사대부를 불러 야단을 쳤다. 왜 너는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나갈까 말까 하며 망설이는 쥐처럼 뚜렷이 흑백을 가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느냐. 어사대부는 잠시 생각하고 있다가 말했다. 명안이 있습니다. 우선 재상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기후를 나쁘게 말하고 고집을 세워 폐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책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제가 재상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과분한 일입니다. 불명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쟤는 틀림없이 당신의 겸양을 덕으로 보고르고 파면시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후는 내심 부끄러움을 못 이겨 자살을 하겠지요. 두 분이 서로 욕하고 험담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무한후는 어사대부의 말을 따름으로써 제의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위기후와 관부는 일족까지 모조리 처형을 당하였다. 요령부득, 구할요, 모길령, 안이부, 얻을득. 요령을 얻지 못하다.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빈걸음으로 돌아오다. 한나라 무제 때 흉노의 침략이 빈번하여 항상 근심을 해야만 하였다. 이때 농서 서북쪽에 위치한 월지의 왕이 흉노에게 격파되어 그의 머리뼈가 술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월지는 흉노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무제는 월지와 힘을 합쳐 흉노를 무찌를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지나야만 하였다. 이때 장건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장건 일행은 흉노 땅을 지나다가 붙잡혀 10여 년 동안 억류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나 한나라 사신으로서의 신념만은 잃지 않았다. 이것은 장건의 사람됨이 의지가 굳세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건은 감시가 점점 소홀해지자 일행을 데리고 탈출하여 월지 향하였다. 장건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월지에 도착하여 왕을 만나 무제의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월지의 땅은 이미 비옥하고 침략자들도 거의 없어 안락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한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흉노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장건은 대하로 가서 월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100명을 데리고 갔으나
돌아올 때는 단 2명뿐이었다. 사관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건은 끝내 사명으로 하는 월지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머무른 지 1년 만에 돌아왔다. 사실 장건은 귀국길에도 또 흉노에게 붙잡혀 1년간 억류 생활을 해야 했다. 그가 다시 한나라로 돌아온 것은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조령목에 아침 조, 법령, 저녁 모, 고칠개. 아침에 내린 영이 저녁에 바뀜. 영이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함. 전안에 어사대부를 지낸 조조의 헌책에 이런 글이 있다. 흉노족이 자주 북쪽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하기 때문에 둔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변방에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급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헌납받는 사람들과 그 곡식을 변방에 수송해 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족 5명의 농가에서는 부역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2 이상에 이르고 관청을 수리하고 부역에 불려나가는 등 사시사철 쉴 날이 없습니다. 조세와 부역은 일정한 시기도 없이 아침에 명령이 내려오면 저녁에는 또 다른 명령이 고쳐 내려옵니다. 전답 잡힐 것이 있는 사람은 반값에 팔아 없애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돈을 빌어 원금과 같은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리하여 논밭과 집을 팔고 자식과 손자를 팔아 빚을 갚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법령을 지나치게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조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귀족들의 시기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